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마이크 켜져 있나요? 들리나요?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커서 제가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뜨거울 줄 알았어요. 트윈즈 간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에 왔어요. 그쵸? 앞서 사진은 처음 블루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사진이에요. 백만장자 되거나 티멜리트 됐을 때보다 좆대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근데 그 사진이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건, 성공은 믿어야 가잖아요. 네, 성공은 믿어야 갑니다. 100% 1000% 믿어야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남다른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믿고 그 성공을 믿음으로 가는데, 놀랍게도 저는 한 번도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걸 믿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업 설명을 듣고도 저 사업 보상대로라면 정말 백만장자도 나오고 성공하는 일이 맞구나. 그런데 나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 정도까지는 안 갈 건데 먼저 나의 스폰서이면서 먼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저분들의 반의 반만 해도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10년하고 20년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는 마음으로 갔고 제 스폰서가 누군지는 아시죠? 저를 아신다면 천동일 김수경 사장님이시잖아요. 천동일 김수경 사장님이 하는 거에 반의 반만 따라하자라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그렇기 때문에 작게 보니까 오랫동안 정체되는 시기도 있었고 급성장하는 시기도 있었지만 세상에 어떤 일이 내가 성공할 걸 믿지 못하고 가는데 성공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데 갔어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내 스폰서가 나를 믿고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이 나를 믿고 하다 보니까 제가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는 믿지 않았지만 다이아몬드 때부터는 블루 다이아몬드가 될 걸 믿었죠. 근데 다이아몬드 때까지만 해도 블루 다이아몬드는 즉 EBA는 정말 감히 꿈꾸면 안 되는 직급같이 보일 만큼 제가 그렇게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극히 평범하다 못해 그 이하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취의 경험도 크지 않고 지금 여러분 되게 젊으신데 저도 27살에 이 일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성취의 경험이 크지도 않고 제가 뭐 어디 가서 나 잘났었다 그러고 얘기하는 것이 사실은 되게 작은 것이었고 27살에 시작해서 27살에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사회를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뉴스킨에 와보니까 제가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걸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 세상 어디서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지 않았는데 일정 부분 성공이라는 위치에 가서 누군가한테 영향력을 미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블루 다이아몬드 때 시상식의 사진은 되게 도도하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정말 믿어지지 않고 감격스럽고 그것도 믿지 못했던 내가 여기까지 왔으면 이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이끌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사업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외부의 초대를 받으면 어떤 내용을 해주세요.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무엇이든지 다 오케이 뭐 이런 뜻이겠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우리 박상용 사장님도 그렇지만 강의안이 있고 언제든 꺼내서 할 수 있는 강의들이 있는데 좀 고민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무거나 꺼내서 아무거나 강의한 적은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정말 내 파트너 이상의 열정을 보여주고 왜냐하면 그래야 내 파트너에게 그것이 돌아온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것을 이야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놀랍게도 제가 한 번도 안 한 짓을 했어요. 이번 주 월요일에 저희 팀 그룹 미팅에서 했던 메시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네. 고민을 좀 했는데 어려우실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어찌 보면 왜 남의 집 가서 밥 먹으면 익숙하지 않은 맛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여기 계신 젊은 사장님들에게 저도 투잡의 시간들이 있었고 20대에 불안정함에서 여기를 믿고 달려가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이 되셨으면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도움이 될까 할 때 우리는 이 비즈니스는 어떤 실력이 제일 좋아야 되냐면 리크루팅 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막 열정적으로 리크루팅 할 때는 오히려 사업 초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폰서님 말이 사업 초기에는 뒷걸음질 치다가 SBP도 가고 EBP도 간다. 즉 열정만 있으면 뭣도 모르고 전하면 타이밍이 된 사람이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그래서 많이 담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나중에 지나면 그때 내가 요만큼만 잘했으면 담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죠.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정말 행복할 때는 리크루팅을 하는데 그 과정에 막 가슴이 뛰는 거. 여러분 경험해봤겠지만 티키타카가 돼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그것을 막 이해하고 눈빛으로 서로 동조하게 되고 이럴 때 너무 흥분되지만 반대로 나는 진정성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내 경험이 아닌 과거의 그 사람 경험 때문에 나를 의심하고 그 다음에 그냥 다 뻔하고 그럴 거야. 너도 그렇게 그러는 걸 거야 라고 판단되어질 때는 참 의욕 떨어지고 힘든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뉴스킨의 많은 선배들은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을 잘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을 또 파트너에게 복제하는 게 항상 숙제랍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저도 그렇지만 복제가 쉽지 않은 게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지 스킬이 복제되는 건 아니에요. 갈바닉을 밀거나 데모를 하거나 이건 스킬 복제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생각과 마인드의 복제라는 건 정말 쉽지 않은데 반대로 쉽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복제되고 바뀌어질 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가슴 뛰는 리크루팅을 하는 그 행복감을 함께 뉴스키너로서 나누고 싶어서 내용을 준비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오늘 녹화 지금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지만 항상 이렇게 부탁을 드려도 어디선가 돌아요, 영상이. 근데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제 BOM 영상은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되는데 제가 녹화가 된다 생각하는 순간 이제 리크루팅 사례는 찐 사례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가 주저가 돼요. 그러니까 제가 했던 내용들이 누군가 뭐 제가 예를 들어 사업을 그만둔 어떤 파트너의 그런 사례를 했을 때 그게 그 사람한테 귀에 들어가면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진짜 제 속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오늘 뭐 녹화 안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 유튜브에만 안 올리면 여러분이 혹시나 별거 없는 강의지만 내가 공부 차원에서 녹음해서 듣는다 그런 건 얼마든지 괜찮은데 제발 어디 유튜브에만 올리지 말아주시면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진짜 제 그룹 미팅 하듯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본사에서 준 이 캘린더 1월 달에 여러분도 다 보셨을 거고, 정말 저희가 3년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로 갇혀진 비즈니스를 하다가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사업을 펼칠 수 있는 2023년이 됐고요. 제가 이 사업을 20년을 했는데 20년을 하면서 1년에 2개의 메가 제품이 런칭된 적은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은 정말 어떤 그룹도 모두 큰 성장을 이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얼마 전에 출시된 TRME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굉장히 많은 신규 사업자 소비자를 영입하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 런칭이 6월에 있고 이거 레이저 안 되죠? 저 여기 화면으로 되나요? 요거 안 되죠? 안 되죠? 조금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4, 5, 6월이 굉장히 중요해요. 6월 달에는 신제품이 나오고 8, 9월에도 바디 아이오가 나오는데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리크루팅인데 이 4, 5, 6월에 누구를 어떻게 리크루팅하느냐가 여러분이 싱가포르에 가고 또 여러분의 이때 리크루팅된 파트너가 함께 싱가포르에 가게 됩니다. 내가 세운 2023년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달은 오히려 무언가 제품이 런칭되는 때가 아니라 런칭되기 전 4, 5, 6월이에요. 그렇다면 이 4, 5, 6월에 리크루팅을 할 때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리크루팅 실력이 늘어야 되고 행동량이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리크루팅을 잘할 수 있을까?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것이 이 비즈니스를 할 사람을 함께 팀으로 만드는 건데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리크루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시스템 안에서 이 진정한 뉴스키너가 되도록 그 마인드가 함께 되고 팀워크가 생겨야 되는데 쉽게 오는 사람은 쉽게 가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다 경험하셨겠지만 별 얘기 안 했는데 그래? 나 해보고 싶어. 분명히 말해놓고 전화를 안 받아. 라던가 또 그래? 100만 원 벌 수 있어? 1000만 원 벌 수 있어? 그리고 그 돈에 혹해서 오면은 또 몇 번 세미나 듣고 그냥 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겠네? 그럼 너무 어이가 없죠. 아니 1000만 원을 벌겠다는 사람이 이 정도도 안 할 생각이었어? 라는 마음이 들지만 쉽게 리크루팅 되는 사람은 쉽게 가요. 즉 우리가 진짜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건
내 슈퍼라인, 평생 나와 비전을 함께하고 내가 가진 모든 열정을 쏟을 사람과 함께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원래 리크루팅하기 어려운 거예요. 쉽게 이렇게 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리크루팅을 해야 나는 인재를 리크루팅하고 정말 나와 함께 평생 같이 할 사람을 리크루팅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력이 향상돼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이 리크루팅 실력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초기에는 나도 잘 모르니까 당당하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고 같이 하자 하면 사람들이 호기심을 보이지만 이것은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사람들이 계속 지켜봐요. 지금도 잘 돼? 얼마 벌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너가 처음 말한 것처럼 잘 되고 있어? 1년, 너 지금 몇 년 됐지? 1년 했나? 사실은 사람들이 신중한 사람일수록 내가 말하자마자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인생을 진지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일수록 내가 이렇게 흥분되는 말에 즉각적 반응을 하지 않고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요. 그런데 그 지켜보는 동안에 내가 빨리 돈을 벌고 무언가 이루면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질 것 같지만 놀랍게도 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사람들은 언제 관심을 갖냐면 내가 아직 이 비즈니스를 6개월, 1년 했는데 소위 뉴스킨 안에서는 큰 성과라는 게 없는데 내가 무언가 변한 그 에너지를 보고 사람들이 훨씬 더 진지한 관심을 갖고 함께 하기도 됩니다. 자, 리크루팅 실력이 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비전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비전이라고 하는 건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설명하는 거죠. 내가 보고 있는 비전, 뉴스킨 비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가치를 전달해야 돼요. 가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뉴스킨 비즈니스를 100년 된 포도주가 소주병에 담겨 있다고 이야기하듯 외형으로만 볼 때는 이 비즈니스가 그냥 뭐 파는 일, 영업, 다단계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이 내재된 가치를 어떻게 진정성 있게 전달하느냐가 사실은 리크루팅 실력인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중학교 때 처음으로 전도라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교회 갔는데 무언가 제가 신앙이 되게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얘네는 여기 얘네는 절에 간다 우리 얘는 천주교 간다 나도 우리 반에 같이 교회를 가는 친구가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전도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교회를 갈까? 뭘로 꼬실까? 그래 생각을 하니까 야 우리 교회 드럼 치는 오빠 진짜 잘생겼어.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진짜 막 이러고 왜 어떻게 막 너무 멋있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옆에 천주교에 있는 친구들 야 우리 교회에도 막 누가 너무 잘생겼어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들이 분명히 관심을 보였는데 아무도 교회에 오지 않았어요. 꼬시기 위한 얘기는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는 듯 하나 오지 않아요. 제가 진짜 내 안에 신앙이 생긴 건 중학교, 고등학교 지나면서 성인이 되면서 제 안에 진짜 신앙이 생겼을 때는 놀랍게도 교회 가자 이야기하지 않는데 저를 보면서 너가 다니는 교회는 어때? 그리고 제가 이 뉴스킨 하면서 전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제 파트너들에게 한 번도 교회 가자라고 얘기해 본 적이 없는데 매년 함께 교회 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삶 자체가 전도가 되는 거죠. 그 원리가 뉴스킨과 너무 같아요. 저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그것이 남들과 다를 때 진짜 인재들은 그 모습을 보고 리크루팅 되는 거지 나의 현란한 말솜씨나 그냥 뭔가 금방 가슴이 쿵쿵쿵 뛰게 하는 몇 개월짜리 보상으로는 인재가 리크루팅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시간적 경제적 자유, 5 타입 이것도 맞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고 싶냐 하면 요즘 같으면 너무 집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이 젊은 사람이고 아니면 건물을 사고 싶어 하고. 그럼 저는 꼭 물어요. 왜 집을 사고 싶냐? 그 집에서 뭐 하고 싶냐? 집 사야죠. 다들 있는데. 그래야 안정적인 거죠. 집을 사면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냐? 그럼 당신은 집을 갖고 싶은 게 아니라 안정적인 삶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군요. 그 깊은 가치를 저는 끌어내요. 또 집을 갖고 싶다. 그 집에서 뭐 하고 싶어요? 왜 갖고 싶어요? 그럼 전 어릴 때부터요. 마당 있는 집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 마당 있는 집에서 뭐 하고 싶은데요? 바비큐 파티를 열어서 친구를 초대하고 싶어요. 당신이 집이 갖고 싶은 건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와 함께 누리는 걸 좋아하는 베푸는 그런 삶을 원하는 사람이군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뉴스킨에서 왜 성공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은 이러기도 해요. 인정이 받고 싶어서 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곳에 있어서 사람은 여러 가지 가치가 있는데 우선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지? 때로는 힘든데 내가 왜 포기가 안 되지? 때로는 내 진실이 오해받기도 하는데 나는 왜 이 평일 이 시간에 퇴근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여기 오는 거지? 내가 원하는 성공은 뭐지? 돈 많아서 뻐기고 싶나? 그것만은 아니잖아요. 제가 뉴스킨 하면서 투잡할 때였어요. 한 달이 좀 안 됐나? 근데 소비자가 이제 몇 명 안 생겼는데 처음에는 친구들이 내가 한대니까 사주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저는 참고로 데몬을 배운 게 사업하고 6개월 지나서였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 없이 그냥 제품만 소개해서 매출을 했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이거 바디바 뭐야? 그래서 왜?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아, 그래? 그랬더니 친구가 그래요. 야, 이거 근데 이거 없으면 내 씻을 수가 없어갖고 나 여행 갈 때도 심지어 싸갖고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냥 제 얼굴 봐서 하나 사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래 바디가 좋다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회사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언제 있었나 할 만큼 근데 되게 웃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바디바 하나를 팔아서 얼마를 벌었지? 계산을 해보니까 아직 BR이 우리 때는 LY가 3개월이니까 BR도 되기 전이었고 그 쉐어링 보너스라고 해봤자 1,000얼마일 것 같은데 이 1,000얼마에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이건 분명히 돈 벌어서 기분 좋은 게 아닌데 내가 왜 기분이 좋지? 생각을 해보니까 인정받아서 해. 내가 누군가한테 전화할 때 야, 너 이게 진짜 좋아? 한번 써봐 줄게 그랬는데 이 친구가 나의 선택을 인정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팔았다고 성공할 게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가 비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하면서 그 행복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성취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요, 비전과 가치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걸 움직여요. 가장 중요한 건 비전과 가치에서 움직이고 그 비전과 가치가 진짜일까 확인하는 건 전달하는 사람의 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비전을 아무리 전달해도 내가 거기에 확신이 없으면 그 비전은 희한하게 전달되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뉴스킨의 비전과 가치를 더 깊이 왜 나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왜 이거를 하려고 하나? 이거를 곰곰이 들여다보세요. 제 버킷리스트, 초기 사업자 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내가 돈 있으면 뭐 할까? 했을 때 생각난 게 그때 당시 제 꿈의 로망에 차는 SM5였어요. 20대 여자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그랜저급 될 것 같아요. 요즘엔 이제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그 차를 사서 명절에 아버지를 옆에 모시고 뒤 트렁크에 고급 양주와 백화점 과일을 꽉 채운 다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시골에 가서 저희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셨다가 쓰러지시고 나서 친척들이 연락이 없어서 되게 외로워하셨거든요. 그 친척 집에 이 딸이 성공했다고 다 돌린 다음에 그래 너 성공했다 니네 아버지 잘했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전부 전화번호를 지우고 연락을 끊으리라. 예, 제가 그거를 목표로 했어요. 너무너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때는 임원으로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사를 가시면 양쪽에서 도열해서 인정받던 분이 그 임원에서 몸이 아파서 쓰러지고 나서 사회 친구 아무도 남지 않고 친인척들 저희 아버지가 취직시키고 거두고 한 조카들도 엄청나게 많은데 명절에 전화 한 통이 오지 않는 걸 보면서 제가 원하는 성공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거라는 걸 내가 왜 그러고 싶지 파들어가니까 그게 제 Y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안 했죠. 예, 왜냐하면 아버지의 명예는 굳이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가 되는 순간으로 다 회복이 됐고 저희 그 친가가 전라도 광주인데 광주에서 세미나 할 때마다 친척분들을 모시면 깜짝깜짝 놀래요. 예. 그래서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사이좋게 지내고 있고 대신에 저희 가족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고 힘들었는지 다 얘기했어요. 다 얘기했어요. 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의 그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냥 솔직히 보여지는 외제차, 보여지는 예쁜 옷 이런 거 요즘에 누가 믿나요? 보험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뭐 돈 벌 수 있어요라고 DM 엄청 보내는 사람들도 다 그런 걸로 장식하는데
진짜 움직이는 건 진정성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뭔지를 깊이 들어가서 확인할 때 그게 진짜 무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진정성과 이 소중한 가치는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어느 누구도 그것을 꺾을 수가 없는 여러분 비즈니스의 가장 강력한 힘이고 엔진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시끄럽게 엔진이 붕붕거려도 조그만한 자극에 흔들리고 엔진이 꺼져버린다면 그 역할을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자존감, 나라는 사람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사랑, 인정, 존중이 강해지고 내 삶에 대한 그러한 특별한 철학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는 그건 아무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 내면에 의해서 사람들이 끌리고 진정한 존경받는 삶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비전과 가치라고 하는 거를 뉴스킨 안에 내가 제시하는 뉴스킨의 비전과 가치가 상대의 니즈와 맞아 떨어지기 시작할 때 처음에 호기심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초대가 되죠. 그리고 나서 리크루팅이 돼요. 그런데 이 호기심을 보상만으로 줄 수도 있어요. 금방 돈 벌 것처럼. TRM만 먹으면 너가 금방 돈 벌 것처럼. TRM 몇 개만 소개하면 네가 금방 돈 벌 것처럼 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와서 진짜 가치를 찾지 못하면 쉽게 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유 먹었더니 어쨌더라. 걔 뉴스킨 한 대더니 어쨌더라 하고 오히려 안티가 되면 우리 사업에 계속 치명적인 걸림돌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진정성 있게 이 비즈니스를 전하는데 그 진정성은 내가 내 삶에 대한 깊은 Y라는 거. 사회학에서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사실 심리학에서 이제 사회심리학이 발달하면서 더 많은 이론이 나오고 또 이게 다가 아니다 여러 이론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그리고 인간의 욕구라는 것을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풀어낸 유명한 이론이죠. 들어는 보셨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매슬로우의 그 5단계를 보면 가장 인간이 인간으로서 먹고 자고 싸고 하는 생리적 욕구가 충족이 되어야만 그 다음 욕구로 올라가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그 유대인들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생리적 욕구를 충분하게 해주지 못해서 인간다움을 말살시키죠. 그래서 정말 하루에 한 컵의 물을 줘서 마시기도 힘들고 씻지도 못하고 점점 내 몸이 더러워질 때 그걸 내 인간다움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 먹기도 아까운 그 물을 내가 얼굴을 씻는데 사용한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거기서 그 수용소에서 살아남았지만 인간임을 포기하고 본능적 욕구에 허덕이던 사람은 결국에는 일찍 죽게 된다는 거. 그 유관순 열사 이야기도 들어보면 사람이 5명이 누울 만한 공간에 20명을 집어넣어서 다 같이 하루 종일 서서 있어서 잘 수가 없어서 조를 짜서 5명이 눕고 나머진 서서 자다가 조를 짜서 누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감방이 아까워서 인간다움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뉴스킨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시간적 경제적 자유라고 하는데 이 시간적 경제적 자유가 그럼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하느냐?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의 자유, 경제적 자유가 없으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지 못해요. 거꾸로 얘기하면 비사분면이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내 시간을 결정할 권리. 아무리 휴가 자유롭게 쓴다 해도 위기 상황이야. 나와. 그럼 나가야죠. 재택근무로 자기들이 할 땐 언제고 또 재택 아니야. 그러면 또 어쩔 수 없듯이. 결국에는 아무리 복지가 대단해도 내 시간의 권리를 회사가 가지고 있어요. 시간과 돈을 바꾼다는 것. 내 선택권을 바꾸는 그것이 옛날 노비고, 그쵸? 그렇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복지가 좋아도 선택권을 말살당하는 삶은 이거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만난 제 파트너가 20대인데 아버지가 건물주예요. 건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성공하셨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게 살아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돈을 가지고 이 친구를 20살 때부터 좌지우지해서 모든 결정을 하는데 아버지 도움 안 받겠다고 끊어내고 힘겹게 월세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 혼자 독립해서 살아요. 그리고서 뉴스킨에 와서 제가 지금도 그랬어. 당신의 Y가 뭐냐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금수저까지는 아니어도 은수저로 살 수 있는데 왜 들어가지 않냐. 그 모든 돈보다 중요한 건 나는 독립적으로 주도적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거다. 뉴스킨 비즈니스 하는 거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표현할 때는 차를 갖고 싶어요, 집을 갖고 싶어요 하지만 내 인생에 내가 주인으로서 내 선택권을 가지고 당당하고 멋있게 살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개 같은 인생을 부러워해요. 누군가 내가 꼬리 조금 흔들고 내가 예쁘게 보이면, 특히 여자분들 취집 간다 그러죠. 내가 조금 예쁘게 보이고 그렇게 하면 먹을 거 주고 재워주고 예쁜 거 해주고 간식 예쁜 거 해주는 우리 집 강아지 같은 삶을 성공한 삶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제가 경멸하는 삶이에요. 가장 인간다운 삶은 돈의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모든 선택권의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삶이에요. 아무리 개한테 예쁜 옷을 입힌다고 해도 인간이 될 수 없는 이유는 개는 복종하게 훈련되어져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간에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죠.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제가 강아지를 싫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인간은 동물과 달라요.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건 내 선택을 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투잡하기로 했고 뉴스킨 하기로 했으면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내 선택에 떳떳하고 당당한 태도로 이 비즈니스에 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물과 다른 이 첫 번째 욕구가 지나면 안전하고 싶은데 뉴스킨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 수입을 원해요. 평범한 사람들은 안전을 느끼지 못하죠. 지금은 월급을 받지만 내가 10년 뒤엔 어떻게 될까? 노후엔 어떻게 될까? 우리 부모님처럼 늙어서도 일하고 싶지 않아? 이 부분으로 많이 리크루팅이 되고 저도 이걸로 리크루팅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소속받고 싶고 그리고 거기서 인정도 받고 싶고 내가 했다는 성취감도 느끼고 싶은 것이 있고 존경의 욕구는 그렇게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이고 내 실력을 증명하고 싶은 욕구라고 할 수 있고요. 자아실현의 욕구라는 건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가장 나다울 때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인 거죠.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강렬한 욕구는 생리적 욕구인 것 같지만 제가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던 20년 전만 해도 리크루팅 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바로 저 안전의 욕구였어요. 내 노후를 생각하니까 불안하고 내 미래를 생각하니까 불안해. 그런데 저는 지금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불안해도 국가에서 연금도 어느 정도 주고요. 기초 생활수급자 무엇도 주고요. 진짜 굶어 죽을 일은 정말 생각보다 흔하지 않아요. 그리고 분명히 내가 더 안전하고 싶지만 그보다 더 큰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친구들이 직장 그만뒀다고 해서 왜 그만뒀어? 그러면은 월급 더 주는 데로 가려고. 이런 얘기보다는 회사가 너무 멀어서, 내가 거기서 인정받지 못해서, 내가 거기서 소모되는 느낌이야. 내가 성장하고 싶어. 이렇게 직장 그만두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왜 우리는 그 사람을 계속 돈으로만 꼬실까요? 진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선택권을 가지고 나답게 행복하게 인간답게 살고 싶은, 인정받고 싶고 내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라면 그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뉴스킨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가 진짜 인재를 리크루팅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그냥 먹고 사는 거, 빵과 우유를 먹기 위한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가 들리지 않겠지만 한 번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고민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즈니스 안에서 어떤 소속감을 누리면서 우리가 지지를 받고 살고 있고 어떤 성장을 해나가고 있고 내가 벌고 있는 돈이 너 눈에 볼 때는 너의 월급보다 적어 보이지만 이것의 가치가 어떤 것이고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비전은 무엇이다라고 내가 확신 있고 자신 있고 비전 있게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리스펙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1번과 2번의 욕구가 큰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냐면 몸이 힘들어도 괜찮아. 나는 토요일, 일요일도 괜찮아.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며 우리 엄마 너무 고생해서 나 호강시켜줘야 돼.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겐 이 레버러지 되는 권리 수입이 너무나 매력 있게 들어와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업에 관심을 가지죠.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밀레니얼들은, 그리고 밀레니얼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조금 더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이 스트레스에 막 힘들고 싶지 않고 무언가 서로 돕고 으쌰으쌰하는 분위기이고 싶고 팀워크를 느끼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내가 지금 돈 벌려고 회사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인생이 허무하다 하는 사람에게 살아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변화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얼마나 멋진 일이면서 성장하는 일인지를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다단계 하는 사람한테서 들어보지 못한 비전을 느끼면서 이 사람은 다르네. 저는 제 파트너들이 가장 자랑스러울 때는 TRM를 몇 개를 팔고 GV를 얼마를 하고 몇 개월 만에 핀업을 하고 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너가 하는 뉴스킨은 다른데? 저희 팀은 그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게 있어요. 그것이 뉴스킨의 문화를 바꾸는다고 생각을 해요. 여태까지 잘못 알려진 다단계 문화, 판매에 대한 문화, 그런 문화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높은 가치인식으로 진짜 뉴스킨 하는 사람 멋있다, 훌륭하다, 너처럼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뉴스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부른다, 또 불른다, 또 전화 왔다, 또 전화 왔다. 이런 취급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달하는 가치가 얼마나 고결하고 고귀한데 그것을 그런 취급을 당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여러분 안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신앙이 있었음에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모르니까 저 사람을 꼬실래니까 야, 우리 교회 오빠 잘생겼어 했던 것처럼 실제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연습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언제부터 믿게 됐지? 왜 교회를 다니지? 이런 걸 깊이 생각한 적이 없으니까 그걸 표현할 줄 모르니까 내 안에 신앙이 있음에도 야, 우리 교회 오빠 잘생겼어 하듯이 수많은 뉴스키너들이 사실은 자신의 안에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과 공감하도록 꺼내서 스토리를 짜본 적이 없을 뿐이죠. 오늘 그걸 한번 해보시겠어요? 상대가 리크루팅하고 싶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는 표정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시간을 잘못 봐서. 그 치과 의사 얘기를 할게요. 의사라는 직업이 되게 선망이죠. 혹시 주변에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척이나 친구의 아빠나 치과 의사 정도 되는 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다면 이들의 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저는 없었어요. 저희 지인 중에는. 근데 우리 딸 친구 아빠가 치과 의사가 돼갖고 이제 친해져서 이 정도 삶을 사는구나, 이 정도 수입이구나. 분명히 경기도의 조그만 치과인데 대치동에서 사는데 요만한 치과만 가서도 이렇게 번다고? 라고 하는 걸 느껴요. 세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맨날 그 시계 사고 막 이러는 거 보면서 그렇구나. 근데 제가 제가 여러 치과 의사를 겪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뉴스킨을 하다가 제 소비자를 만났는데 건물주 딸이에요. 네, 굉장히 작은 건물 아니에요. 되게 커요. 되게 큰 건물주 딸인데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한 남자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편이 그때 나이가 30 초반인데 개원을 했는데 자기 아빠네 건물에 이렇게 사위한테 개원을 해준 거죠. 말은 월세를 낸다 하는데 단가 잘 갔죠.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인데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훈남이야. 그러니까 다 가졌어, 다 가졌어. 이러면 강아지 삶이라니까. 이게 뭐가 부러워. 내가 치과 의사가 되든가 해야지. 그리고 안 부러워요, 치과 의사 삶. 우리 딸 친구, 여기 다 멍멍이 많아, 지금? 잘생겨서. 오케이. 잘생겨서. 네, 참. 잘 피해 가셨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제 입장에서도 좋잖아요. 되게 친하고 잘 아는, 게다가 바로 우리 동네 앞에. 와, 여기 소개도 많이 할게요. 갔는데, 와, 너무 좋다. 막 새 건물에 했는데 아주 가벼운 치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넣는 건데 이걸 맞추지를 못해서 이빨을 했는데 이게 다물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또 얘기하고 3번을 수정했는데 안 돼서 그 의사분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빼고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빼다가 내 치아가 일부가 부러져서 이게 조금만 봉하면 되는 게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근데 제 소비자의 남편이잖아요. 와, 이거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치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병원 가서 그냥 했어요. 관계가 상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 치과는 다시 안 갔는데 나중에 1년 뒤에 소비자니까 또 만날 일이 있잖아요. 얘기하는데 어떻게 치과는 잘 돼? 이제 그 친구는 몰라요. 전혀. 남편도 얘기 안 했을 테니까. 언니 미치겠어요. 그래서 왜 이러니까 맨날 물질하느라고. 물질이 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죠? 물고기 키우는 취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가진 취미를 가져갖고 그 물멍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 완전히
물고기 이만한 거에 놓고 막 수입 치어 사다가 키우는 재미, 그래서 엄청 비싼 치어를 키워서 되팔면 돈도 엄청나게 남고 하는데, 하는 얘기가 하루 종일 물고기만 봐요. 그러는데 물고기를 어느 정도로 좋아하냐면 치과에서도 수시로 검색해서 치어 수입하고 하는 거, 거기서 돈 버는 걸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자기 장인어른 건물 말고 그 바로 옆 건물에 월세를 하나 얻어갖고 거기에다 물고기를 다 대량으로 놓고 치과에 있다가 손님 없으면 나 갔다 올게 하고 가서 물고기 보고 있다가 손님 왔다고 간호사 연락 오면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은 치과 의사를 왜 해요? 돈 벌라고 하죠. 그러면 그런 의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전직이 사회복지사고 제가 그 강남구 가정복지센터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곳이었는데 그곳에 1층에 장애인 치과라는 시설이 있었어요. 복지센터인데 그 치과 간호사 한 명을 고용해서 그분은 장애인들은 치과 치료를 못하죠. 몸이 저절로 막 뇌성마비 같은 사람 움직이고 입 벌리고 있어야 해도 잘 진행이 안 되니까 수면 마취를 한 상태에서 치과를 해야 돼요. 근데 저소득층이 많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강남구 치과의사협회 의사분들이 일주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무료로 이 강남구 의사들이니까 그게 높은 데도 와서 봉사로 그분들을 치료를 해주면서 그 센터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의사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직원분도 공짜로 해드릴 테니까 누구를 아니요 이거는 장애인들을 위한 건데 그럴 거 있냐고 아우 그냥 한번 봐드릴게요 해서 해주는데 이분이 진심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 병원지 어딘지 알고 갔는데 저기 현대백화점 그쪽에 치과가 엄청 크고 그때 당시 연세도 40대 후반에 의사 선생님이 손님이 팔박 그래요. 새끼 의사도 엄청 많은 그렇게 큰 병원 원장님인지 몰랐는데 항상 자원봉사 그 의료봉사도 되게 많이 다니세요. 같은 의사인데 서울대 치대 수석을 졸업을 해도 자신이 가진 직업에 대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사실은 그 서울대 치대 그 의사도 행복하지가 않죠. 돈 벌기 위한 치과를 하고 만약에 그거 나 그만하고 싶어 그럼 와이프가 가만히 있겠어요? 장인어른이 가만히 있겠어요? 평생 1등만 했을 거 아니에요. 서울대 치대 수석 졸업했으면.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다가 찾은 게 물고기 보는 거야. 근데 그걸 못하고 살아. 자기가 번 돈은 뭐가 해? 와이프하고 장모가 쓸어 다닌다 그러죠? 그러니까 직업이라고 하는 게요. 보여지는 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잠재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과 자신의 인생을 구현하는 길로 가는가. 저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저는 뉴스킨의 어떤 리더보다 가장 행복한 리더예요. 저는요, 저보다 더 빨리 성공하신 분, 크게 성공하신 분 있지만 나는 뉴스킨의 어떤 리더보다 가장 행복한 뉴스킨의 리더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전 제 일이 너무 좋고요. 매일매일이 너무 행복해요. 스트레스 받고 짜증내는 일도 많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도 훌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만큼 전 제 일이 너무 행복해요. 제가 천사장님한테 그랬어요. 나는 아직도 뉴스킨이 너무 재밌고 너무 좋아요. 라고 했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그런 뉴스킨을 하고 저는 내 파트너가 BP던 SBP던 BR 6개월째 못하고 있건 저는 그 순간에 행복한 사업을 하기 원하지 그들이 빨리 성공한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제가 그래봤거든요. 미친 듯이 빨리 달려서 미친 듯이 올라가려고 해봤는데 그 제일 빠르게 성장할 때 가장 안 행복한 뉴스키너 시간이었어요. 나처럼 못하는 모든 파트너를 볼 때마다 짜증나고 더 잘하고 싶고 더 크게 하고 싶고 더 이번 OR에서 잘하고 싶은데 목표가 안 돼서 짜증나고 다 한심스럽고 인생이 같은 뉴스킨을 하는데 지옥 같을 수도 있다는 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저는 지금 누구를 만나도 행복한 이유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뉴스킨 안에서 더 크게 세워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장님, 저도요 그런 걸 좀 얘기하고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좀 오글거리고 뭐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왜 피부 얘기 꺼내기 쉽잖아요. 와 피부 좋다 뭐 했어? 뭐 너 요즘에 피부과 어디 다녀? 이렇게 꺼내기 쉬운데 이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뭘까? 이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야 너가 생각하는 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이 질문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이 다 다른데 나 초등학교 때 왜? 그때 아무 고민이 없었잖아. 아무 고민이 없고 또 뭐가 좋은데 엄마 아빠가 다 해주고 너무 좋았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고민하지 않고 편안하고 싶을 만큼 이 불안감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 너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근데 나는 외모라고 말한 적 없는데 21살 때지. 왜? 그때가 제일 날씬했어. 그럼 이 사람은 외모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너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아, 나 3년 전에 그때 그 회사. 너 그때 그 회사 되게 스트레스 받나? 그러긴 했는데 내가 그때 거기서 좀 이렇게 해서 인정 좀 받았잖아. 그 회사의 여러 복지나 여러 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 나지만 그때는 인정을 받았는데 더 좋은 대기업 가니까 여기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지. 그럼 이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건 인정인 거예요. 네 인생의 전성기가 언제냐? 전성기가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전성기가 올 것 같아? 집 한 채만 생기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안정적인 집 한 채,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그거인 거죠. 그럼 거기서부터 얘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나부터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제 파트너한테도 물어요. 사장님은 언제가 전성기였어요? 그럼 지금이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뉴스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앞으로 내가 팀엘리트가 되고 천만장자가 되고 이것만 소중해 보이지 지금의 내 뉴스킨이 소중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아까 나는 블루 다이아몬드를 꿈꾼 적이 없는데 갔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루비만 돼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다니. 내가 돈 300만 벌어도 뉴스킨에서 내가 300을 벌다니. 그때가 행복하고 감사했기 때문에 오히려 끝까지 갔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뉴스킨이 너무 소중해서 이걸 전달해야지. 지금의 뉴스킨은 옛날보다 돈도 못 벌고 지금의 뉴스킨은 좀 보잘것없지만 나중에 잘 될 거니까 너 나랑 같이 하자. 누가 같이 해요? 누가 여러분하고 같이 해요? 여러분의 뉴스킨을 부끄러워하고 여러분의 뉴스킨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누가 여러분과 같이 합니까? 그래서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가치가 있는데 이 가치는 사람들은 그래요. 왜 일하세요? 그럼 돈 벌라고 하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요. 돈만 벌면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요. 그 일 가운데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골에 할머니가 있는데 이 할머니가 평생 힘들게 농사 짓고 아들이 성공해서 엄마 아파트에서 편하게 살아 그러고 모셔오면 있어요? 안 있어요? 다 가요. 가서 뭐 해요? 가만히 있어요? 아니요. 깻잎에 물 줘요. 왠 줄 아세요? 서울의 부잣집 아들 집에선 내가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가치를 증명할 게 아무것도 없어. 게다가 엄마 호강하라고 일하는 아줌마 붙여주고 식세기 있고 막 청소기 있고 아무것도 내 가치가 입증이 안 되는데 시골에 가니까 이거 내가 물 안 주니까 그냥 시들어 가네. 그렇지. 내가 있어야만 존재하는 이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필요하고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결혼하신 분이 계시겠지만 남편이 돈도 되게 잘 벌고 자기 용돈으로도 돈 팡팡 쓸 수 있는데 우울한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왠 줄 아세요? 내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내가 번 돈이 아니야. 그 존재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자신감이 없고 사람은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면 그건 되게 행복한 일이에요. 저는 4남매인데 셋째가 저하고 이 비즈니스를 같이 하고 있고요. 둘째는 이 비즈니스를 하지 않아요. 근데 둘째가 어릴 때는 요리에 관심 없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요리를 명절 때마다 하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정말 진심으로 음식점을 내도 되겠다 할 만큼 빵집을 내라 할 만큼 베이킹도 잘하고 너무 잘해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어릴 때는 요리에 관심도 없었는데 어쩜 이렇게 잘하냐.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업주부인데 제 동생이 언니 나는 주부가 직업이잖아. 그러니까 직업인 만큼 열심히 하는 거고 언니는 언니 직업이니까 열심히 하는 거. 전 그래서 둘째를 리크루팅하지 않기로 했어요.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치과 의사를 하면서도 자신의 가치가 거기서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 물고기가 새끼 나는 걸 볼 때 행복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돈을 벌 직업을 택하니까 30년 미친 듯이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도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뭘 원하고 행복한지 아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과 성취할 때 그때 기쁨을 느껴요. 별거 아닌 거에서. 제가 아까 바디바 한 장에 기뻐했던 것처럼 뉴스킨에 와서 내가 하루하루 하는 그 작은 성취감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인정받잖아요. 전혀 나와 상관없는 형제 라인이 사장님 지난번보다 스피치가 너무 좋아요. 라는 말 한마디에 막 너무 날아갈 것 같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이 나잖아요. 그렇게 서로 인정하는 문화가 저는 너무 기가 막히게 좋았어요. 제가 뉴스킨에 왔을 때 소구를 좀 무시했거든요.
아, 여기는 뭐 돈 하는 사람들 모인대고 영업 조직이고 처음에 이제 투잡 시작할 때 이 분위기에 만약에 이렇게 막 처음에 저 왔는데 우 막 하고 막 1번, 2번 외쳤으면 저 같은 사람은 나갔을 거예요. 전 들으면서 아까도 막 오그라들어갖고 제 성향이 저는 막 이렇게 흐르지 못하는데 그랬는데 여기 왔는데 제가 그때 20대니까 다 뽀글머리 아줌마. 요즘에 아줌마들 뽀글머리 안 하지만 제가 할 때만 해도 아줌마들 다 이렇게 군모 일같이 이렇게 막 그런 아줌마들이 다 뉴스킨 이렇게 하는 이게 좀 마음속으로 무시가 되고 난 저렇게 아줌마스러운 뉴스킨 하기 싫다 막 이랬는데 제가 일하던 곳은 사회복지라는 것이고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 어떠한 직장 상사 한 명도 인격적으로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존중할 만한 사람도 만나질 못했어요. 남들은 대단한 일 한다 하고 그분이 겉으로는 되게 그러는데 그런 사람 만나지 못했고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저분 진짜 훌륭하다. 저분처럼 되고 싶다. 근데 그분이 날 몰라. 너무 높아. 그리고 내가 그분한테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가르쳐 줄 리도 없어. 만날 수도 없어. 그분은 세계 구호를 하러 다니러 전 세계를 다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느 직업에서 여러분이 되고 싶은 롤모델을 이렇게나 많이 보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해나가고 인정해 주는 곳이 어디 있냐는 거죠. 이러한 곳에서 일하는 그 행복감을 전할 때 야, 너 TRM 몇 개만 하면 돈 얼마 번다보다 더 강력한 리크루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거기에 의미를 느낄 때. 그리고 우리가 버는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자산임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같이 어우러질 때. 그래서 저는 두 바퀴라고 얘기해요. 돈으로도 리크루팅하고 가치로도 리크루팅하고 이 두 가지가 같이 달리면 차가 앞으로 가는데 한 바퀴만 돌아가면 차가 이쪽으로 돌고 이쪽 바퀴만 돌리면 이쪽으로 돌죠. 이 두 바퀴를 같이 돌리는 리크루팅을 할 때 이 사람은 와서 내가 원하는 목표가 돈과 가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결단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돈 때문에 몇 개 팔면 돼. 그럼 10개 해볼까? 그러니까 행동력과 태도가 변하지 않지만 내가 원하는 삶에 대한 것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의 태도가 달라지고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죠. 그래서 누군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별로 들을 일이 이제 리더가 돼서 없는데 오랜만에 알게 된 어떻게 이렇게 교회 안에 청년이 이제 20대 후반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뉴스킨이 뭐 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만나는 또래들은 뉴스킨 이러지. 뉴스킨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그 친구는 엄마가 이미 이름도 모르는 진짜 다단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 인식이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내가 하는 건 뭐가 달라 보여서 그 뉴스킨은 뭐 하는 거예요? 하는 순간 제가 이걸 한마디로 멋있게 대답하고 싶은데 한마디로 얘기하기 너무 어려워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 제가 가장 행복한 그 가치를 얘기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기부여하는 사람이야. 나는 내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이 뉴스킨을 하든 안 하든 저는 실제로 다 동기부여하거든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장점을 끌어내주는 그것이 그냥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놀라운 건 이 친구가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하는 거 봤을 때 뭐가 다른가 자기도 몰랐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 제가 하는 사업 설명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안전했어요. 제가 리크루팅하고 싶은 사람은 아니어서 전 제가 고르지. 네. 이 정도 자부심으로 사업해야죠. 아니 여러분 10억을 투자해서 내가 오너가 됐는데 주방장을 내가 골라야지. 이래줘서 고마워 이럴 거야.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내가 골라야죠. 저는 비즈니스 가이드 할 때 그래요. 오늘 이 사업 알아보러 저하고 1대1 미팅 하시면 전 지금 당신을 면접 보는 중이라고. 진지하게 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합니다. 자, 뭐 여기도 면접 보시는 분 계세요? 자, 그래서 시간이 가고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사람을 뉴스킨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 인생에 진짜 원하는 게 뭐야? 이걸 깨닫는 과정을 도와줘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앵간한 사람, 성직자나 이런 거 아니면 뉴스킨이 다 되거든, 그게. 앵간한 사람 아니면 그게 다 되거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인생이 뭐야 했는데 때로는 뉴스킨이 아닌데 내가 도와줄 것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요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타이밍이 이런 고민을 하는 때가 있어. 근데
내가 이런 얘기했을 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고민이 들 때 나랑 했던 얘기가 기억나서 만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이것을 우리가 현실 점검이라고 하는데 돈으로만 현실 점검하는 게 아니라 야, 너 이래갖고 봐라. 10년 뒤에 이러면 너 노후 자금 어떡할래? 이건 보험회사도 이렇게 해요. 즉 인간은 두 가지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하나는 불안감이고 하나는 긍정적 희망과 동기인데 사이비들이 어떻게 사람들 꼬시는지 궁금하죠? JMS가 어떻게 하냐면 이 불안감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이비들은요, 너 이러다 지옥 가, 천국 갈 수 있어. 너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너 신이 어떻게 한다? 무당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큰일 나. 뭘 어떻게 바꿔. 인간이 불안감이 굉장히 자극적이기 때문에 불안으로 움직여.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불안하게 만드는. 네가 나 떠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 같은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다 가스라이팅도 불안을 건드리는 거예요. 보험도 수준이 낮은 사람은 불안을 건드리죠. 보험 진짜 프로들은 불안을 안 건드려요. 근데 불안을 건드려요. 어떻게? 이래갖고 노후에 누가 이래서 지금 안 걸려서 이렇게 되는데 우리 보험 들어갖고 이랬잖아요.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요. 불안을 건드리죠. 그런데 저는 불안으로 리크루팅 하잖아요. 희망으로. 당신은 이런 수준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당신은 이만큼 행복할 수 있어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해요. 이렇게 리크루팅을 하는 거죠. 멋지죠? 사업 이렇게 해야지.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다? 네가 진짜 원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직업의 선택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두 번째 사람들한테 아까 너의 전성기가 언제야 묻는다면 항상 궁금한 건 뭐냐면 처음에 무슨 직업을 가졌는지, 그 직업을 왜 선택했는지, 두 번째 직업은 왜 바꿨는지, 그 사람의 직업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처음에는 그냥 과 따라갔다가, 다른 사람, 이 정도 대기업이면 좋을 거 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아, 돈도 필요 없어. 좋아하는 거 하자. 좋아하는 거 하니까 돈이 안 돼서 또, 아우, 돈이 안 되네. 좋아하는 걸로 살 수 없네. 이래갖고 막 고민하잖아. 잘하는 거 따라서 하든지, 돈 따라 하든지, 좋아하는 거 따라 하든지, 세 개 중에 하나예요, 기준. 근데 이 세 가지로만은 안 돼요. 연예인들이 그런 얘기해요. 좋아하는 거 계속하세요. 그러면 성공해요. 그건 자기가 갔으니까 하는 얘기지. 좋아하는 거 미친 듯이 했는데 그렇게 못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오영수 할아버지도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몇 년을 기다렸어.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가족이 희생했잖아요. 아버지의 역할을 못하고 금전적인 돈을 못 버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좋아하는 것만으로만 살 수 없고요. 돈으로만 살 수 없고요. 잘하는 걸로만 살 수 없어요. 그 안에 내가 계속 성장하고 꿈과 비전의 성취를 이뤄나가야 돼요. 그래서 직업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데 여러분이 뉴스킨을 선택한 그 기준이 여러분이 뉴스킨의 가치를 발견한 그것을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거기에 같이 동의하는 사람이 생기고 내가 찾던 게 그런 거였어 하면서 리크루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업의 기준의 가치는 단순히 돈만이 아니라 인정받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성장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내가 나 자신한테 얼마나 자랑스럽고 떳떳한지. 세 번째, 스폰서의 열정적인 삶과 태도가 마지막 결정을 하게 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얘가 나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야. 얘가 자기는 시간적 자유라고 하는데 막 열정 오를 때는 연락했다가 어떨 땐 뉴스킨 안 하는 것도 같다가 부지런하지 않아. 약속 잘 안 지켜. 허세만 가득한 것 같아. 그러면 이 두 가지 말이 안 들려요. 그런데 우리는 이 눈빛으로 리크루팅하는 거지 말로 리크루팅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온 사람은요. 처음부터 대가지부할 자세가 달라요. 왜? 돈 100만 원 벌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내 삶을 바꾸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내 삶을 바꾸고 싶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을까 할 때 그 사람 박상영 사장님 한 번만 이 리크루팅 할 사람 만나주세요 얘기해도 어설퍼도 내가 변한 모습으로 이 사람은 용기가 생기지 저분은 원래 잘했을 것 같아 이렇게 되지만 내가 변하면 야 내가 너 찌질한 거 아는데 네가 이렇게 변했으면 진짜 뉴스킨 대단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의 변화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변화가. 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뜻이 있어요. 속담이 있죠. 근데 저는 자리에만 앉으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비디답지 못한 비디도 많이 보고 EVP답지 못한 EVP도 많이 봤어요.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리가 잠재력을 꺼내줘요. 저는 뉴스킨의 수많은 명언 중에 정말 좋아하는 게 이길재 사장님이 하신 명언인데 뉴스킨은 세상에서 제일 쉽다. 왜냐? 내 몸뚱이만 성공할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니까. 저 이 말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특히
젊을수록 더 어렵잖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생각은 진짜 가기 싫고 하기 싫은데 내 몸뚱이만 이 열정적인 사람들 속에 갖다 놓는 그 선택만 깨지 않으면 남들보다 시간이 더 걸릴지라도 여러분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이 원하는 성공의 자리에 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자리라는 것은 여러분이 뉴스키너로서 있어야 할 곳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사수하고 있으시라는 겁니다. 목표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뉴스킨을 시작하면 목표 설정하고 막 부담스럽고, 그냥 뭐 이렇게 적당히 하고 싶은데 매번 뭐 하라 그러고, 작년에도 석세스트리 못했고, 재작년에도 못했는데, 또 싱가포르 간다고 하기, 이거 도대체 몇 수야? 막 이런 마음이 드니까, 싱가포르 가겠다고 쓰는 것도 내가 안 믿어지는데, 남들 보라고 쓰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될 때. 근데요, 목표는요, 내가 몇 수를 했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사업의 의미 부여를 커지게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목표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까지 생각을 해야 내가 거기에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게 사업의 가치인식과 맞아 떨어지거든요. 조금 어려울까요? 요 다음 영상을 하나 보고 이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인생의 의미 뭘까? 삶의 의미 뭘까? 약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잘 못 찾을 때 어쩌면 그 질문을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그거 한번 좀 바꿔서 이제 질문하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아니라 나의 인생에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까? 약간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올바른 질문이에요. 네. 내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할까? 그런 거에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네. 되게 다른 거잖아. 완전 다른 질문이에요. 제가 했던 실수이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하는 실수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답을 찾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지만 시간이 쌓이면서 점점 삶은 누군가가 나에게 이름 붙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의미를 스스로 부여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순간에 제3자가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인생에 저 사람은 어떤 꼬리표나 이름표를 붙여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뉴스킨에 성공하고 뉴스킨을 잘하는 사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되지 할 때 여러분이 이 비즈니스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뉴스킨이 나를 성공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 여러분이 첫 번째 목표를 세웠는데 실패를 한 것에 실패했어가 아니라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그것이 이 사업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오늘 내가 이곳에 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성공의 한 발짝이다라고 하는 것과 시키니까 한다. 내일 가서 뭐 일 안 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한다. 너무나 다르잖아요. 아까 인생의 의미는 뭔가와 나는 인생의 의미를 뭐라고 하는가는 주도권의 차이인 거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성공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진정한 뉴스킨의 성공자가 되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삶을 임할 때 여러분이 진짜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내 사업의 목표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것이 남들한테 나는 2000GV가 안정화가 안 됐어. 남들 볼 때는 이게 우스운 GV일 수도 있고 우스운 목표일 수도 있지만 난 여기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죠. 나는 2000GV가 힘들지 않은 파트너를 만드는 그러한 리더가 되겠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내 태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라고 하는 건 잘 계획을 짜고 안 짜고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해야 하는 이 행동과 내가 가고자 하는 것에 내가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진지하게 임할 것인가. 그겁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건 주도적으로 하는 거지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뉴스킨, 여러분이 사랑하는 뉴스킨이 그냥 제품만 사랑하고 뉴스킨 아니면 못 쓰고 이거보다 더욱 중요한 건 이 뉴스킨을 여러분에 의해서 더 100배, 1000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라고 하는 곳 여러분 다 가고 싶고 갈 거고 또 내가 혼자 가지 않고 파트너랑 가려고 하는데 나는 왜 싱가포르에 가려고 하나? 사업 3년 했는데 못 가니까 쪽팔려서? 이런 마음으로는 계속 못 가요. 이 싱가포르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돈 주고도 가는 거. 솔직히 돈 주고 못 가요? 여기가 뭐 그렇게 비싼데요?
그렇진 않아. 나 옛날에 가봤는데 가봤던 분들도 많아요. 이 싱가포르를 간다는 게 무슨 의미길래 난 여기에 가고자 하는가. 주도적으로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멋지게 설계하고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